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지금 6월달이죠, 그죠? 그래서 6월에 이제 변리사 시험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진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김영남 변리사님 그 설명회도 뭐 먼저 보셨겠지만 이제 6월 진입생들이면은 우리 종합반이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변리사 1차 시험이 2월 말쯤에 끝나다 보니까 3월 진입생들이 가장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반도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늦지 않았냐? 뭐 살짝 늦은 건 맞죠, 그죠? 늦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영남 변리사 그 설명회도 말했듯이 그 조금 늦었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내년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김영남 변리사 설명회 보시면은 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은 6월에 이제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그러니까 그 우리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이 산재법, 요게 이제 특상디라 그래가지고, 그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하고 100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이렇게 해서 또 100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해갖고 100점, 그죠? 이렇게 이제 3교시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이 객관식이고, 1차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고, 이렇게 산재법, 민법, 자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교시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 100점씩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법 과목이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이게 2교시인데, 우리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6월부터 민법을 시작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 법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을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특허상표 이걸 공부하는데도 편해지니까 반드시 시작은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3월 진입 수험생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강의를 50회를 했고요. 이제 기본 강의죠. 민법 기본 강의를 이제 50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에 1회씩 하니까, 그죠? 주말 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결국 50일인데, 50일이면은 2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토일, 요일 빼고도 이제, 그러니까 토일, 요일까지 치고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이제 2달이 넘어가서 10주니까, 그죠? 그래서 2달 살짝 넘어가게 했는데, 우리 6월 진입생들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그 김영남 변리사 미리 설명했다시피, 6월 안에 일단 민법을 1회 독을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죠? 왜냐면 남들 2달 동안 하는 거를, 그죠? 남들 2달 동안 하는 거를 지금 6월 진입생들은 한 달에 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회가 있는데, 지금 6월 진입 수험생들은 하루에 2회씩 수강을 하셔야 돼. 그죠? 기본 강의 진도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2회씩, 그죠?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셔야 돼. 이거 엄청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2회 강의를 수강한다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해내셔야 돼요. 6월 진입생들은 이렇게 이제 해내셔야 된다.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셨고 물론 이제 더 늦게 진입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대신 조금 늦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대신에 좀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민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산재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특성지 3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과학도 물, 화, 생, 지 이래가지고 이제 4과목이에요. 4과목. 그죠? 근데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으로 이제 100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에서도 비중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건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이제 그 입문자 민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좀 4페이지짜리 프린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민법의 특성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민법의 특성인데 자, 이 민법이 이제 단일 과목으로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쓰는 이제 민법 기본서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1000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적지만 이제 1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그죠? 무지하게 양이 많다. 그죠? 1000페이지에 육박하고 그래서 이제 민법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 공부해야 될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민법을 뭐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1년 내내 민법만 해도 그래도 시간이 당연히 모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1차 객관식을 이제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6월 진입해도 이제 시험 전까지 공부를 해갖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이제 그 프린트를 좀 보시면 자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양이 많다.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밑줄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만 50회라고 그랬고 이거 2달 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6월 진입이면 요거를 1일 2회씩 수강을 해가지고 한 달 내에 이걸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는 주말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죠? 사실 주말도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3월 달부터 할 때 기본 강의 할 때는 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제 평일날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했지만 우리 6월 진입 수험생들은 이제 주말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몸이 좀 힘들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근데 대신 이게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민법이 크게 이제 4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제 낯설겠지만 이제 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채권 총론, 채권 총칙, 채권 각식, 이렇게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우리 그 프린트에 이제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제 민법의 특성에서 이제 방대하다 이거하고 그 두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각 단원에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채권각칙의 일정 부분들을 즉 이게 물권이 이만큼 있고 채권이 이만큼 있고 채권 총론이 이만큼 있고 각론이 이만큼 있으면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갖고 모아놓은 게 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에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부 순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조문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민총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물권, 채권, 총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또 이걸 알아야 이걸 또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관이 각 단원 간에 뚝뚝 떨어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 뭔가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거 알아야 이걸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막 100번 읽고 옛말에 뭐 이제 독서 100편 의자전이라고 하고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뭐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것만 100번 읽어도 그게 깨우쳐지지 않아요. 이거를 알고 와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뭐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죠?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이거 알아요. 이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도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죠? 넘어가서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도 보고, 넘어가서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걸 보면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기가 시작해요. 물론 이제 두 번째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보면 1회독.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2회독. 이제 세 번째 보면 3회독.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3회독쯤 가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 진입생이면 이제 1회독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1회독을 요때. 그죠? 그리고 이제 민법이 방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통상적인 수험생이고 3월 진입생이면 이게 2달이 넘게 걸려요. 그죠? 2달이 넘게 걸리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사실 이제 민법 총칙 보고서 나중에 이쯤 되면 이쯤 가서 민법 총칙했던 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민법이 휘발성도 강해요. 지식이 계속 머릿속에서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휘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지나갖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1회독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 사실 또 2회독 가서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몸은 좀 힘들지만 1일 2회 수강, 1일 2회씩 수강해가지고 한 달 만에 1회독을 마치잖아요. 이러면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6월 진입 수험생도 3월 진입 수험생 못지않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대신 그만큼 이제 몸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프린트 다시 돌아가시면 자, 그 굵은 글씨 수험생들이 가장 그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다음에 각 과목이 연결돼 있어서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당연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래서 두 번째가 또 이제 특성이 연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 단원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그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밑줄은 뭐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뭐 다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있고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도 있는데 다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냥 수험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거 다 해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딱딱딱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민법은 그죠? 여기 있는 초등학교 내용을 알아야 여기 있는 고등학교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아래 이제 그 문단 보시면 그렇다면 민법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독이 답인 거예요. 회독. 그래서 한번 빨리 보고 또 돌아와서 또 보고 그러면서 1회독, 2회독, 3회독쯤 가면 이 민총의 내용과 물권채권 총칙 각축의 내용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민법을 정복해 나가는 이제 과정보다 이렇게 회독이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이제 꼼꼼하시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천천히 자세하게 이제 읽어나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관련해서는 로마자 2번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아래 굵은 글씨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0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변리사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공계 전공자들인데 이 자가 점수가 그렇게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가 네 과목인데 이 네 과목에 다 통달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도 나머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도 뭐 계산 문제도 있고 뭐 시간도 모자라고 등등 이유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과 100점 중에 60점을 맞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지지난해하고 지난해만 2년 정도, 3년 정도는 자연과학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한 70점, 이 자가도 이제 뭐 70에서 80점 정도 이제 나오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점수를 사실은 확신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가 점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60점 정도를 포인트로 지난 한 2년 동안은 뭐 70점 정도 이제 맞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60점 맞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1차 이제 합격 그 커트라인이 주로 이제 뭐 올해 이제 77.6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70점대 이제 중후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합격을 안전하게 하려면 8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80을 맞아야 되는데 자과가 60이다. 그죠? 이거 점수 어디서 보충해야 돼요? 민법하고 산재에서 보충을 해야 돼요. 90, 90 찍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80점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민법은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도 이제 민법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와 암기의 반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괄호치고 돼 있는데 우리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해만 주구장창 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시험장 가갖고 이해만 해놓고서는 실제 시험에 OX,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면 OX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판별이 안 돼요. 이게 맞았던 건지 이게 O인지 X인지 그죠? 이해는 하고 있는데 OX가 안 골라진단 말이에요. 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는 암기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특히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해와 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수험을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게 또 이제 되고요. 또 암기를 내놓은 자, 몇 번을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암기를 하고 나서 다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또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시너지. 이해와 암기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쑥쑥 늘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특히 이제 6월 진입이잖아요. 그러면 암기를 비중을 조금 이제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에도 신경을 좀 쓰셔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해가 기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공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뭐 되게 막 정치하게 이제 그 파고 들어오면서 마치 수학처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수학처럼 이해를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만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는데, 그럼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이해가 제대로 되려면 암기가 바탕이 돼야지 이해가 되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뭐 여러 번 봐도 사실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1번 이외 암기의 뭐 반복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밑줄에 나와 있듯이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 시험에서 OX를 정확히 판별해내기 어렵다, 이게. 그래서 맨 밑에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번을 보시면 기본서와 이제 객관식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를 맞춰야 돼. 결국은 지문의 OX를 잘 판별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줄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 한번 듣고 뭐 기본서 한번 읽었다, 그렇다고 OX 문제 잘 풀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그 습득한 지식을 객관식에서 점수로 연결을 시키려면 반드시 객관식 문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뭐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주로 이제 1회독, 2회독 할 때는 기본서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3회독 이때부터 이제 객관식 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부터도 요거 이제 OX 지문집을 추가해서 이제 받으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서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객관식도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 있고요, 포인트 민법 객관식.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이걸 줄여갖고 이제 포객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또 포객. 이게 이제 두꺼워요. 이거는 이제 정식 문제집이고요. 정식 문제집이어가지고, 이거 이제 문제수가 거의 1500문제 가까이 육박해요. 그죠? 매우 양이 방대하고, 이제 또 다양합니다. 문제들이.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풀기는 당연히 무리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 OX 지문집이라 그래서 이 포인트 민법 객관식에는 변리사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 그러니까 민법은 사실은 뭐 창작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각종의 시험도 여러 개 많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해도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뭐 창작 문제 이런 데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변리사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이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출제를 주관하는 뭐 노무사나 감정평가사 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나 뭐 옛날 사법시험 문제, 또 아니면 뭐 법원행시 문제 뭐 등등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총 망라해 놓은 게 이 1500문제짜리 이거라면, 이제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하고 변호사 문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변리사하고 변호사 문제만 넣어놨고, 이 문제 원형을 그대로 보면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막 이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일일이 지문을 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서 순서대로 지문을 쭉 이렇게 나열한, 그죠? 그래서 OX 지문으로 만들어놨고, 이렇게. 이거는 얇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뭐 두께가 이 정도라면 우리 OX 지문집은 한 이 정도 돼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대신에, 뭐 얇지만 변리사 변호사 문제는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1회독 할 때도
OX 지문집을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컨대 이제 뭐 1회 민법 수업을 했다. 그럼 이제 진도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2회 처음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이 OX 지문집을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회 수강하시고, 여러분 이제 민법은 그 예습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회 수강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1회 기본서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진도 나간 부분만큼 OX 문제집을 풀어오시면 2회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에서 그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OX 지문집을 제가 같이 이제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은 기본 강의하면서 OX 지문집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객관식이 병행이 된다. 그죠? 이게 저도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면 임사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인사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뭐가 도움이 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문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조문 강조해 주신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처음부터 객관식 지문집 요거 갖고 시작한 거, 요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회독, 2회독 그냥 뭐 기본서만 갖고 가다가 이쯤 와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집 푸는 것보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OX 지문을 같이 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은 6월 진입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을 좀 미리 좀 접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6월 진입생,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지문집까지 같이 풀어드리는 게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좀 늦었잖아요. 다른 친구들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을 한다. 그죠? 물론 그 지문의 양은 제가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얇게 해놓은 거예요. 얇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하면 잘 안 풀리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1회독, 2회독 하면서 요 OX 지문집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 OX 지문집을 많이 풀어본 상태에서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붙여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것만 잘 풀어도 사실은 80점까지는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니까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또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이제 여러분들은 법 과목이 이제 처음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민법 조문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라는 것은 뭐냐? 이제 대법원이 판결문을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조문, 판례, 이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은 민법 규정이에요, 규정. 그 다음에 판례는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고. 근데 우리 민법 조문도 이게 규정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가족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766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766개 조문인데, 이 조문의 개수도 매우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단일 조문으로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근데 조문만 해도 양이 많은데, 사실 대법원 판결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도 요게 한 20% 정도라면, 이것만 70, 80%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인 판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구장창 집중해서 보시는데, 그죠?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이 판례가 다 어디서 나오냐? 조문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조문이 비어있거나 그런 부분의 판례가 나온다. 그래서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문도 2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인 판례는 뭐 대부분 다 맞춰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의외로 조문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의외로 조문 문제를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문을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뭐 매우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뭐다 조문이 기본이다. 그죠? 그래서 조문을 열심히 보시고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판례들을 쌓아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공부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뭐 이런 요 순서인데, 그래서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 뭐 결국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만 잘 잡아도 요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별도의 조문집을 만들었고, 저도 이제 뭐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조문집뿐만 요 정도 얇기 두께로 나와요. 그죠? 이거를 하여튼 틈틈이 봐야 돼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조문을 대하는 자세인데, 아래 밑줄처럼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조문 얘기가 나오면 찾아보고, 기본서를 볼 때도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도 문제가 나오면 조문집을 또 찾아보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문집과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죠? 이게 이제 습관의 문제이자 조문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처음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회독 이상 정도가 돼야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조문을 읽을 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죠? 그렇게 이제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한 3회독 이상은 출산돼야죠.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내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결국은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겠죠. 그죠? 대신에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 이 태도만 길러도 요게 이제 성공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반드시 이제 조문집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이제 틈틈이 보셔라. 그죠? 수시로. 그죠? 이런 습관을 좀 가지셔라.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포인트 민법 제가 1000페이지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민법은 교수님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명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냥 곱하기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얘는 무시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수님들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교수님들의 존재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만약에 나왔는데 판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론으로 교수님들이 이제 바로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관심사는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교과서는 이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견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견해 대립이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판례가 어떻게 나오면 이 판례가 타당하다, 아니면 이 판례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견해 대립을 하시면서 이 이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맞냐 틀리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견해 대립 이게 있으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비중이 5% 이내,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제가 쓴 이제 포인트 민법,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로 사용하는 포인트 민법 이런 거는 그냥 수험서죠, 수험서. 이거는 이제 학술서. 그죠? 학술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을 위해서는 우리 2000페이지짜리 이제 교수님 교과서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수험서로 공부를 하셔라. 그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가 아니라 기본서는 이제 수험서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 포인트 민법 이렇게 1000페이지짜리 있지만,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작에서 이미 검증된 기본서라면 아무거나 보셔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험서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제가 아까 이제 민법은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강의 듣고 책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수업 내용을 스스로 자기가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행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옆에 이 학습이 있으면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혀야 OX가 골라집니다. 그죠? 배우기만 하면 OX가 안 골라져요. 그래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영남 변리사님 우리 설명회 했다시피 6월에 이제 민법 보시고 나중에 이제 11, 12 이렇게 되면은 무한 반복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연습 과정인 거예요, 연습.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 수험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의 중요성이다.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안다는 정도에 이르려면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진행하고 나서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한번 보면 수험생들이 마치 다 맞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점수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죠? 그게 연습이 덜 돼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익혀라.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가면 공부할 분량이 조절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6월 진입 수험생이잖아요. 공부량이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인 이제 코어라고 그러죠. 핵심 부분이 이 정도라면,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막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변리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죠? 사시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죠?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통되지는 않아도 이제 핵심 부분을 벗어난 출제도 되긴 돼요. 그죠?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극히 이제 희박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수험 보는 게 세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법도 있고 산재법도 있고 이제 자연과학도 있는데, 공부 범위를 늘리는 수험생들은 민법만 늘려요? 아니에요. 민법도 늘리고 산재법도 늘리고 자연과학도 늘려요. 이게 성향이거든. 그러면 남들은 요만큼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데, 늘리다 보면은 이것도 제대로 몰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이쪽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 이렇게 파여요. 조각칼로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거, 아예 이런 부분이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부분은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냐고. 왜 이런 부분을.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자, 1회 독해서 요만큼 이제 알았다. 그러면 2회 독 때는 뭘 해야 되냐? 이걸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2회 독 때는. 그죠? 확실하게 자기 걸로 딱 깊이 파갖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합격에 충분히 필요한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거 쫓아다니시지 마시라.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깊게 아는데 노력을 하셔라.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처음 진입하는 수험생들보다 이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몇 년째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신 분들이 사실은 봐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또 이런 거 찾고. 그럼 결국 가운데가 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정작 이게 빈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처음 수험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쪽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호기심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설명했지만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종합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저랑 이제 계속 이제 컨택이 되니까 삐져나가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이렇게 보내주고 돌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뭐 질문하러 쓸데없는 거 질문하러 오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보내 주는데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잘 제어를 하시고 항상 중요한 이 부분을 열심히 하셔라. 되셨죠? 그죠? 요 정도면 이제 뭐 얘기는 뭐 대충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을 보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해요. 막 이제 막 더 많이 알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그걸 잘 제어를 하셔라. 되셨죠? 그죠? 그래서 뭐 밑에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맨 밑에서 네 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분들인 만큼의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 이런 걸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딱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깊이 파갖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깊이 파는 게 바로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이렇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하고 기본 판례 이런 것만 잘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셨죠? 그죠? 특히 그래서 6월 진입생 수험생들이 좀 여유가 이제 일찍 진입한 수업생들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를 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6월 진입생들은 뭐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점도 또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자꾸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그죠? 그러시지 마시라. 그죠? 되셨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마치며 보시면 그다음에 마치며 이제 로마자 3번 마치며 보시면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의 가장 주된 독자가 될 텐데 처음에는 아마 읽으셔도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처음 진입하는 수험생들한테 바로 다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고 수험생활 내내 이거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 가이드를 옆에 두시고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1회독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죠? 그건 도움이 될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줄 또 이제 결론 보시면 이게 변리사 수험생들 모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노력만으로 합격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6월 진입 수험생들 아까 뭐라 그랬 그 김영남 변리사 얘기했지만 이 좀 늦게 진입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름길.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집중적으로 가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합격에 좀 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름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 경험해본 강사들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길로 자꾸 이제 빠져나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지름길로 집중해서 가야만이 이제 합격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그 설명에 이제 들으신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뵙고, 또 이제, 그 강의도 해드리고 또 뭐 이제 수험 생활도 뭐 조언도 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